여러분은 왜 어떤 사람들은 90세까지 건강하고 명석하게 사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병에 걸리고 건강이 악화되는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장수의 비결이 복잡한 식이요법이나 힘든 운동일까요? 사실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92세의 한 의사는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며 매주 진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가 밝힌 놀라운 비밀은 바로 몸의 4가지 부위를 올바르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매일 단 몇 분만이 부위들을 신경 써서 관리하면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면역력이 강해지며 삶의 질이 현저히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위를 소홀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4가지 부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곳을 자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거의 한 세계를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건강하고 총명한 모한재 박사의 실용적이고 과학적인 조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깨될 용 건강을 돌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음악 것입니다. 1. 발관리 장수의 기초. 첸 박사는 매일 아침을 발관리로 시작합니다. 현대 과학은 그가 수십 년간의 의사 생활을 통해 터득한 사실을 이제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른 장수로 가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서울국립대학교에서 진행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발관리는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35%까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른 몸의 기초이지만 가장 자주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최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며 70대의 한 환자가 단순한 발관리만으로 건강을 개선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종호 씨는 만성 피로와 불면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발은 항상 차가웠고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올바른 발관리법을 가르쳐 주었고 3개월 후 그는 에너지가 크게 증가했고 수면의 질이 2배나 향상되었습니다. 비결은 올바른 초급과 마사지 방법에 있다. 우선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발을 30분 동안 담가 피부를 두드럽게 합니다.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하여 원을 그리며 가볍게 문지르면 혈액순환을 자극하면서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습기가 쉽게 차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씻은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려 곰팡이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과는 마사지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젠 박사는 환자들에게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마사지 기법을 가르칩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 발바닥에서 발 뒤꿈치 방향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이는 전통 한의학에서 중요한 혈자리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에서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발관리는 혈액순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의 위험을 줄이며 면역 기능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건강해야 튼튼한 나무가 자라듯이 발을 잘 관리하면 우리 몸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자인 혈액순환이 둔화되기 때문에 건강과 전신 건강 간의 연관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 박사는 종합적인 발 관리 키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부드러운 각질 제거 브러쉬, 욕실 내 미끄럼 방지 매트, 발 전용 보습 크림, 그리고 발을 편안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신발이 포함됩니다. 올바른 발 관리 도구에 투자하는 것은 곧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최 박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최 박사가 노인 환자들에게서 가장 흔히 발견하는 문제는 뒤꿈치 건조 및 갈라짐, 무좀 감염,
발 감각 저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올바른 발 관리만으로 예방하거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뒤꿈치가 건조할 경우 샤워 후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보습 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무좀을 예방하려면 발, 특히 발가락 사이를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 하며 신발 안에 무좀 방지 파우더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8세 마거릿의 성공 이야기. 첸 박사의 가장 인상적인 환자 중 한 명은 78세의 활발한 여성 마거리입니다. 그녀는 발 통증으로 인해 독립성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발을 씻고 마사지하고 적절한 보습을 하는 관리법을 실천한 후 단 몇 주 만에 일상적인 걷기 습관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위세가 된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걷기 모임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당뇨병 환자와 혈액순환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추가 관리법. 당뇨병 환자나 혈액순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예방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졸하기 전에 물의 온도를 팔꿈치로 먼저 확인하세요. 뜨거운 물로 인해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발을 매일 점검하세요. 피부에 작은 상처, 물집 색깔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침 전 발 관리의 중요성. 저녁 시간의 발 관리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10분간 발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밤중에 발생하는 다리 경련을 줄여줄 수 있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발끝에서 위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마사지는 부종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편안한 휴식을 돕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을 올바른 방법으로 씻고 마사지하고 꼼꼼하게 말린 후 보습을 해주는 습관을 매일 반복하세요. 첸 박사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로 가는 길은 여러분의 몸을 지탱하는 발을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발 관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첸 박사는 이렇게 격려합니다. 발 관리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 몸의 신호를 듣고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나가세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을 지탱해온 발, 이제는 여러분이 그 발을 돌봐줄 차례입니다. 이창 겨드랑이 관리, 몸의 자연 해독센터. 첸 박사가 환자들에게 건강 관리를 할 때 자주 간과되는 중요한 부위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부위가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겨드랑이를 단순히 위생과 채취 관리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제로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 정화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 서울국립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건강과 면역 체계 전체 사이에 놀라운 연관성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겨드랑이에 집중되어 있는 림프절은 몸을 보호하고 해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3년 면역학 저널을 임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겨드랑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면 림프 순환이 최대 40%까지 역기능이 저히 향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73세의 한 여성 희진 씨를 기억합니다. 박사는 두 번째 기록하면 그녀는 자주 호흡기 감염에 걸려 고생했죠. 하지만 겨드랑이 관리법을 실천한 후 감기나 기관지에 걸리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더 흥미로운은 그의 전체 에너지 되다는 것입니다. 겨드랑이 건강과 심혈관 건강의 연관성. 겨드랑이 림프절은 상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드랑이를 우리 몸의 림프 시스템을 조율하는 교통센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자연 해독 과정에 교통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올바른 겨드랑이 관리법. 겨드랑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더드란트 땀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최 박사는 3가지 핵심 단계를 추천합니다. 1. 세정, 깨끗이 씻기, 부건조 완전히 말리기, 관리 림프 순연 지원하기. 우선 향이 없는 순한 기누를 사용하여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다 씻어야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림프 순환을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겨드랑이를 너무 강하게 문지르는 것입니다. 첸 박사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겨드랑이 피부는 매우 얇고 민감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가고 효과적인 청결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지만 꼼꼼하게 씻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세정 후에는 반드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림프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더들란트를 선택해야 할까? 박사는 자연유 성분이 포함된 덜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알루미늄이 포함된 땀 억제제는 림프 배출 과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연, 미네랄 소금 또는 베이킹 소다로 만든 더드아트가 더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새로운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작은 부위에서 테스트해 본 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된 피부는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 간단하지만 강력한 효과. 겨드랑이 관리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 림프 마사지입니다. 매일 아침 단 2분만 겨드랑이 마사지를 하면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척 박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겨드랑이에서 쇄골, 모가래 뼈 방향으로 가볍게 쓸어 올리는 마사지 동작은 림프의 흐름을 촉진하여 아침에 어깨가 뻐근한 느낌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젠 박사가 경험한 대표 처역인 성공 사례 중 하나는 68세의 로버트. 그는 어깨가 자주 뻣뻣해지고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끼는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겨드랑이 마사지를 실천하고 천연 성분의 덜로 바꾼 후 그의 어깨 가동 범위가 크게 개선되었으며 불과 만에 에너지가 눈에게 증가되이 건강의 경고신호. 겨드랑이를 관리할 때는 이상들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부기, 지속적인 통증, 피부 질감의 변화. 박사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림프일을 조기에 발하는 것이 효과 치료입니다. 관리에서 온도의 역할은 겨드랑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샤워 마지막 단계에서 겨드랑이에 짧은 시간 동안 시원한 물을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림프 순환을 활성화하고 세균 증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는 겨드랑이를 더 자주 씻어야 하지만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세정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 시간대에 겨드랑이 관리 젠 박사는 환자들에게 취침 전에 겨드랑이를 점검하고 관리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드럽게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밤 동안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통풍이 잘 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 시스템이 밤새 원활하게 해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겨드랑이 건강이 주는 전반적인 이점. 겨드랑이 관리의 효과는 단순히 신체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젠 박사의 환자들 중 마지니 사람들이 림프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감과 편안함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온몸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박사는 이렇게 말하며 희 고령자에게는 하니 하고 강조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가벼운 기술부터 시작하고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마사지 시간을 늘려가세요. 몸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첸 박사는 이렇게 조언하며 우리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겨드랑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위생 습관을 넘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방어 시스템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박사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작은 일상 습관들이 결국 건강과 장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3. 허벅지 안쪽 관리. 혈액순환 개선과 편안함 유지. 박사가 환자들과 상담할 때 가장 놀라운 부위 중 하나가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 부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챔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주요 혈액순환 경로이며 간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상적인 관리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최신 신장학 연구에서는 허벅지 안쪽이 제혈액순환에 미치는 중요한 향을 했습니다. 이 부위에는 대퇴동맥 패럴리거 같은 주요 혈관이 위치해 있으며 이는 체내 혈액의 약 20%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2023년 캐티형 순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을 올바르게 관리하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최대 30% 아지 향상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강과 같습니다. 허벅지 안쪽이 방치되면 마치 강이 부분적으로 막힌 것처럼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신체 구에는 마찰과 습기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채 박사는 이렇게 강조하며 허벅지 안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3가지 핵심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 올바른 세정. 따뜻한 물, 너무 뜨겁지 않은 문벌크와 무향 비누를 사용하여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위로 쓸어 올리는 동작을 사용하면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정 후에는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기는 피부 건강에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는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여 피부를 말릴 것을 권장하며 피부 주름이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단계,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 간단한 후에는 마찰과 습기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채 박사는 이렇게 강조하며 허벅지 안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3가지 핵심 관리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단계, 올바른 세정. 따뜻한 물, 너무 뜨겁지 않은 문벌크와 무향 비누를 사용하여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씻어야 합니다. 위로 쓸어 올리는 동작을 사용하면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정 후에는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습기는 피부 건강에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박사는 부드럽고 깨끗한 수건을 사용하여 피부를 말릴 것을 권장하며 피부 주름이 있는 부분을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단계,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큰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는 이렇게 설명하며 허벅지 안쪽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운동을 추천합니다. 그는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벌렸다가 다시 모으는 동작을 의사 10초씩 유지하는 가벼운 허벅지 스트레칭을 제안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운동은 나비 자세입니다. 발바닥을 맞대고 앉아 천천히 무릎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이는 허벅지 안쪽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번째 단계, 예방 조치. 통기성이 좋은 천연 소재의 옷을 입으세요. 채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면 커튼이나 습기를 잘 흡수하는 천이 피부 자극을 줄이는 데 이상적입니다. 또한 그는 텔크 파우더 대신 옥수수 전분을 소량 사용하여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할 것을 추천합니다. 76세 동우 씨의 변화. 76세의 동우 씨는 반복되는 피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바른 세정, 가벼운 운동, 그리고 예방 조치를 실천한 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불편함 없이 매일 걷기 운동을 즐기고 있습니다. 박사는 이렇게 말하며
그의 개선된 건강 상태를 공유했습니다. 주의해야 할 경고신호, 허벅지 안쪽에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정상적인 피부색 변화, 지속적인 불평 또는 가려움증, 붓기 또는 염증 증상. 첸 박사는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자기 몸을 점검할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가 정상일 때의 모습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관리 시간대, 아침과 저녁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침에 관리하면 하루의 활동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 관리하면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고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는 특히 저녁 시간에 가벼운 마사지를 추가하면 혈액순환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조합니다. 마사지할 때는 손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동작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혈류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추가 추천. 만약 피부가 건조한 경우 무양 보습 크림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습제를 바르기 전에는 반드시 피부를 깨끗고 전이 건조시켜야 합니다.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습을 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박사는 이렇게 경고하며 위생과 보습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의 전체적인 건강 효과. 허벅지 안쪽을 관리하면 단순한 신체적 편안함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이 늘립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신체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다리 피로감이 줄어들고 움직임이 더욱 편안해집니다. 간 기능이 원활해지면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향상됩니다. 많은 환자들은 일상적인 활동에서의 자신감과 신체 가동 범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보고합니다. 최 박사의 결론. 허벅지 안쪽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한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의 중요한 순환 시스템을 지원하는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그는 규칙적인 관리만으로도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간 건강을 증진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지금 막 이 습관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첸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볍게 시작하세요.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몸의 반응을 주에 깊게 살피면서 조절해 나가세요.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건강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등과 두피 관리. 몸의 에너지 중심. 첸 박사는 등과 두피를 몸의 발전소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 부위들은 우리 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며 정신적 명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서울국립대학교 신경과에서 진행된 203년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두피 자극은 뇌로 가는 혈류를 최대 28%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국립노화연구소 셔널 인스티티 언 에이징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등 관리를 실한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운동 능력과 등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척추는 정보를 전달하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등을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뇌와 몸 사이의 명확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피 있는 풍부한 혈관 네트워크는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75세 별의 변화. 75씨는 연결을 몸속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기억력 저하와 지속적인 허리 뻣뻣함을 걱정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첸 박사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러나 등과 두피를 관리하는 방법을 실천한 후 그녀는 정신적 명료함과 운동 능력에서 확연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몇 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등과 두피에서 나타나는 변화. 나이가 들수록 척추는 자연스럽게 압박을 받으며 두피의 혈액순환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첸 박사의 방법은 이러한 변화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부드럽지만 꾸준한 관리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등 관리. 올바른 세정법부터 시작하기.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너무 뜨거운 물은 노화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잡이가 긴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까지 닦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듯 씻어야 합니다. 허리 아래에서 위로 몸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흐름을 따라 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두피 관리는 샤워할 때부터 시작된다. 샴푸할 때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을 사용하여 두피를 마사지하세요. 젠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며 임에서 시작해 목덜미 방향으로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등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한 요소다. 최 박사는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을 실천할 입다 등이 오랫동안 뻣뻣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두피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갑자기 민감해지는 경우 즉시 대처해야 한다. 이 한상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챔 박사는 이렇게 강조하며 대부분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조언했다. 하루 5분 투자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아침에는 가벼운 허리 스트레칭과 올바른 등 세정법 실천하고 저녁에는 짧은 두피 마사지와 허리 마사지입니다. 이완 운동을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챔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며 하루 단 5균, 아침과 저녁 2번만 실천해도 가끔씩 오랜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나이가 들어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있다 등이 오랫동안 뻣뻣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또는 두피가 지나치게 건조하거나 갑자기 민감해지는 경우 즉시 대처해야 한다. 이 한상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챔 박사는 이렇게 강조하며 대부분 심각한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초기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라고 조언했다. 하루 5분 투자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아침에는 가벼운 허리 스트레칭과 올바른 등 세정법 실천하고 저녁에는 짧은 두피 마사지와 허리, 이완 운동을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챔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며 하루 단 5분, 아침과 저녁 2번만 실천해도 가끔씩 오랜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나이가 들어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허리 운동 시 벽을 이용해 균형을 잡는 것이 좋고 두피 마사지는 앉은 상태에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습관들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젠 박사는 이렇게 조언하며 꾸준한 관리가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등과 두피를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많은 환자들은 이 습관을 실천한 후 기분이 더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정신이 더욱 또렷해졌다. 보고했다. 우리가 몸의 에너지원이 되는 이 부위들을 잘 관리하면 마치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하며 작은 변화가 전체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무의 온도도 중요한 요소다. 미지근한 물은 등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지막 단계에서 차가운 물을 가볍게 끼는 것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겨울철에는 피부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등과 두피를 충분히 보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피부 보호를 위한 전문가 조언으로는 피-기치 균형이 맞는 바디워시를 사용하고 피부를 부드럽게 두드려가며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며 말려주세요. 우리 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사는 이렇게 강조하며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등과 두피 관리는 단순한 개인 위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며 이 간단하지만 효과인 습관들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롭게 말합니다. 꾸준함이 말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성영상 요약. 오늘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돕는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을며 겨드랑이는 자연 해독의 중심, 허벅지 안쪽은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등과 두피는 신경계와 뇌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건강은 멀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힘든 운동이나 엄격한 식단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건강한 노를 결정짓습니다. 이 4가지 부위를 몇 분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노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잠자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이거나 아침에 가벼운 말합니다. 꾸준함이 말로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성영상 요약. 오늘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장수를 돕는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힘든 운동이나 엄격한 식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건강한 노를 결정짓습니다. 이 4가지 부위를 몇 분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노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잠자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이거나 아침에 가벼운 등 마사지를 해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한 작은 습관들을 지속하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독립성을 지키며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혹시 지금까지 이 4가지 부위 중 하나를 소홀히 관리한 적이 있나요? 오늘 소개한 습관 중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노년기를 더욱 건강하고 명석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습관들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90세까지 건강하고 총명하게 사는 사람들의 간단한 습관. 자신을 돌보는 일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한 노년을 돕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